영화 올드보이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구냐 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누구냐 난?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우주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주와 신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세상이라고 쉽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분석하고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내릴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서입니다. 이 필터에는 나의 DNA, 성장 환경, 부모로부터의 영향, 사춘기 시절의 기억, 학창시절, 트라우마, 기쁨, 꿈과 희망, 욕망 등등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필터는 프리즘처럼 다채롭고 우주 왕복선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어쩌면 평생을 노력해도 나라는 우주를 다 이해하고 탐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내가 곧 우주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필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지도 한 장 없이 광대한 황무지를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필터를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야 하고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잃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에 자기 분석의 방법에 집착합니다. 한때는 혈액형이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MBTI로 개종했죠. 혈액형은 4가지밖에 없어 너무 단순하지만 MBTI는 16개나 되니 무언가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나는 ENTP다 라고 말하면 어쩐지 쿨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기 분석 툴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생물이 성장과 변화를 멈추는 순간은 오로지 죽음의 순간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멈춰있는 삶은 죽음처럼 썩어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격 유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밖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 유형의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나는 ISTJ이니 몸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 나는 ESTJ이니 감성적인 일은 할 수 없어. 등등 말입니다. 자신을 성격 유형의 틀에 가두는 것은 일단 스스로를 이해했다는 안도감을 주고 그 안에 머물면서 안전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만의 배리어를 치고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밀어내는 것이죠. 이는 심리적으로는 안전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도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문항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 분석 틀은 스스로를 깊게 통찰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아니고 경험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버트 맥기는 이야기,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의 전문가입니다. 로버트 맥기는 종교가 권위를 잃고 과학이 우리를 배신한 지금 이야기만이 마지막 남은 우리 삶의 지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죠. 한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종교는 비리와 부조리,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고루함으로 그 힘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앙 자체는 언제나 신성하며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 종교를 전하는 시스템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뒤를 이어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했던 과학은 다윈이 신의 레시피를 밝혀내고 프로이드가 영혼을 해독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세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과학의 최우선 목표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본 인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로버트 맥기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캐릭터죠. 로버트 맥기는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령, 거짓말,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이야기 안에서 신빙성과 매력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유령은 인물의 과거입니다. 보통은 부정적 과거, 트라우마를 뜻하죠.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캐릭터의 유령이 가난에 따른 가정 불화라고 한다면 거짓말은 돈만 있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의 표면적 목표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겠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 이런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위험하고 법을 어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많은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죠. 그때서야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인공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는 유령으로서의 가난, 거짓말로는 돈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 원하는 것은 되도록 많은 돈,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캐릭터 작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령, 거짓말,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돈이라고 자동적으로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회사를 때려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매여 자유와 주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물주가 편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기의 공실 걱정, 세금 걱정, 임차인 관리, 건물 관리 스트레스, 그 건물을 노리는 자녀들의 노골적이고 치사한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 자유와 주체성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령과 우리의 거짓말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두려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아는 시작입니다. 유령과 거짓말 속에는 우리의 공포가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욕망하고 또 필요한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해놓고 그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돈밖에 없는 것인지 깊고 넓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실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로버트 맥기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쓸 때 이 방법의 장점은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소주를 끝없이 깊고 넓게 탐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세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